네, 파트 9 특수화 상담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정의 먼저 갈게요.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정의는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등을 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인데요.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통합교육의 정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통합교육 관련 용어 살펴볼게요. 주류화, 장애 아동을 가능한 한 일반 아동 생활 흐름에 포함하는 거고요. 최소 제한 환경은 또래 가정, 지역 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정상화의 원리는 정상인들과 교육 목표이 수단이 같아야 하고요. 완전통합은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의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초도는 주류화 교실에 특사 배치하는 거고요. 탈소형 시설하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발화 교육은 각급 학교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의 유형, 장애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매학년 시작의 2주 이내에 개발화 교육 구성팀을 구성해야 되고요. 개발화 교육 지원팀은 매학기 시작의 30일 이내에 개발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발화 교육 계획에는 인적사항,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평가 계획,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환교육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성인 서비스, 주거생활훈련, 지역사회 훈련 등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대 교량 모형은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에 중점이 있고요. 일반적 서비스, 지속적 서비스, 시간 제한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할인의 모형은요. 전환의 비직업적 측면을 강조해서 전환 목적을 확대하는 겁니다. 진로교육 중점으로 하고요. 취업, 주거환경, 사회 대인관계 기술 같은 걸 알려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특교 대상자를 조기 발견, 진단, 평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순행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수화 상담 2A입니다. 특수화 상담 유형은 치료적 상담이랑 발달적 상담이 있습니다. 특수화 상담의 원리는요. 일반 상담을 원리와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요. 장애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하고요. 여러 영역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에 기초하고요. 상담 목적에 맞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특수 영역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하고요. 특수교육과 병행하고 통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화 상담자의 태도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실성, 공간적 이해에 더해서 수용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특수화 부모의 변화 단계, 충격, 거부, 재의식, 수용입니다. 충고, 재수, 충고하는 재수. 키블로로스의 부모가 아동의 장애를 수용하는 심리적 발달 단계는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부분타,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클라우스와 캔넬의 부모 반응 과정 보겠습니다. 충격, 부인, 슬픔과 분노, 적응, 재존식입니다. 충부슬정제, 승부슬정제, 충부슬적제, 충격 부인, 슬픔과 분노, 적응, 재조직입니다. 충격 부인 단계의 상담자 반응은 적극적 경청과 공감, 대상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픔과 분노 단계에서는 슬픈 감정을 허용해야 되고 용기와 격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킵니다. 적응 재조직 단계에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지적장애는요.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측정된 지능지수가 70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은 지능을 보이는 경우에요. 발달 시기에 시작되고 개념사회 실행 영역에서 지적기능과 적응기능 모두의 결함이 있습니다. 임상적 평가와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확인된 지적기능의 결함이 있고요. 적응기능의 결함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의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적결함과 적응기능의 결함은 발달 시기 동안 시작되고요. 18세죠.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로 나눠집니다.
지적장애의 진단은 적응 기능에 기초하고요. 지적 기능은 지능 지수의 타당도가 낮습니다. 적응 기능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영역이 있고요. 지적장애 인지적 특성은 초인지 결함, 주의 집중력 부족, 관찰 모방 해석 능력 부족, 일반화 부족 또는 과도한 일반화, 기억 및 학습 속도 부진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동기적 특성은 학습된 무력감, 외부 지향성, 능력 수준에 맞는 과제도 성공 경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요. 학생의 주도적 행동에 보상 주고 모델링, 자기결정력 기르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정서 행동장애입니다. 선별검사 영역인데요. 대인관계 형성,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불안감이나 우울감,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 학업성취 수준을 봅니다. 정서 행동장애 상태학적 접근인데요. 정신병리의 원인은 아동과 아동의 생태적 환경 간의 부조화 및 상호작용 이상이 개인합니다.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의를 끌기 가행 행동장애 ADHD는요. 부주의와 가행 행동장애로 나뉘는데요. 부주의는 6가지 또는 그 이상이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과 학업적, 직업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적어도 6개월 이상 진행됩니다. 과잉행동 충동성도 6개 이상 6개월 이상 진행돼야 되고요. 12전 이상에 나타나야 되고요. 2가지 또는 그 이상 환경이 존재해야 되고요.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병 등 경과 중에 발생하지 않고요. 복합형 있고 부주의 우세형 있고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있습니다. 다음 ADHD 검사는요. KRS 검사 있고요. 연속 수액 검사 있고요. 전도엽 실행기능 검사 있고요. 같은 그림 찾기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스트록 색상 단어 검사 있습니다. 주의 분류는 선택적, 지속력, 주의력 변경, 주날, 주의력, 인지적 충동성, 행동적 충동성이 있습니다. 실행기능은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계획 조절하는 고차원적 인지능력이고요. 작업기억, 인지적 뉘앙스, 억제적 통제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훈련은 자기교수 훈련, Think Aloud 훈련, 스마트 시청각 집중력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실의 좌석 배치는 트리먼에서 떨어진 앞자리, 차보던 학생 옆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과제별은 짧고 분명하고 단순하게, 과제 수행은 과제를 짧게 나누고 휴식을 자주 보여야 합니다. 약물치료의 한계는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 있고요. 사회적 감정적 상호작용 결함, 다음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 결함이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이 적어도 2가지 이상 있고요.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됩니다. 지적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으로는 더 잘 재현되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지적 특성은 마음이론 결함, 실행이론 결함, 중앙 음식 결함이 있고요. 마음이론의 결함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실행기능 결함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계획하지 못하고요. 중앙 음식 능력의 결함은 입력된 정보를 의미 있게 연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 개입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 대신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공격 행동이나 소리 지르기에 반응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하고 아동의 흥미를 강점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영재화 살펴보겠습니다. 영자의 정의는 렌줄리 탐넨바움이 말했는데요. 렌줄리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 3가지 모두 15% 이내면서 한 가지는 2% 이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 탐넨바움은 뛰어난 일반 지능, 뛰어난 특수적성, 비지적 촉진제, 환경의 영향, 기회나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미성취 영재화는 지적으로 우세하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재를 말하고요. 발생 요인은 눈에 띄는 장애가 있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경우, 부적절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장애 영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긍정적 특징은 기억력과 일반 지식, 유머, 이해력 높고요. 부정적 특징은 부끄럽고 좌절과 분노를 많이 하고 자기 부정적이고 자아 개념이 불안정합니다. 영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있어요. 가흥분성, 지나친 민감성, 과도한 동기와 집착, 예민함, 비동시적 성장, 실존적 우울증, 과도한 완벽주의, 그리고 ADHD가 있습니다. 과흥분성은 정신흥분성, 가흥분성, 정서적 가흥분성, 지적, 감정적, 상승적 가흥분성으로 나뉘고요. 비동시적 성장의 의미는요. 지적 성장이랑 정서적 성장이랑 신체적 성장이 각기 다 다른 속도로 발달하여서 개인의 내적인 불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과도한 완벽주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 완벽주의로 규정된 완벽주의입니다. 영재화 프로그램은요. 속진 프로그램, 심화 프로그램, 미성치 우수화를 위한 교육, 특별한 소집단 양성, 창의성 개발이 있습니다.
속지 프로그램은 일반 학급의 정규 교육과정을 일반 학생들보다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고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심화 프로그램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진 대상을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폭넓은 교육과정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 중요한 기술 습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심화 프로그램은 영재 학생들을 상급 학년으로 보내지 않고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고 또래와 함께 공부하고 고차원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전문고사 부족,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재의 일반적인 문제 및 상담인데요. 사회성 부족 및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적성과 진로 상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업 부진과 열등감, 영재의 의미와 자아 정체성, 의미, 그리고 완벽주의와 지나친 자기 비판,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품행장애입니다. 품행장애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의 적절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인데요. 12개월 내에 15개 중 3개 이상, 6개월에 적어도 1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단 파괴,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이 있고요.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부합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아동기 발병형, 청소년기 발병형, 명시되지 않은 발병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아동기 발병은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많고 신체적인 공격성이 더 빈번합니다. 다음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가 동반되는 거는요. 12개월 동안 4개 중 2개 이상 돼야 됩니다. 후회나 죄책감 결여, 냉담 및 공감의 결여, 수행에 대한 무관심, 피상적인 거나 결여는 정서입니다. 다음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은 성인 및 권위자의 갈등을 보이는 품행 문제가 있고요. 차이점은 품행장애는 정서 조절 문제가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요. 적대적 반항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 품행장애와 간헐적 폭발장애의 차이점은요. 간헐적 폭발장애는 충동적인 공격성만 보일 뿐 계획되지 않으며 돈이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병적 방화와 품행장애는요. 품행장애는 의도적 방화인데 병적 방화는 불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적대적 반항장애 보겠습니다.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적, 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인 양상이 4가지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고요. 증상이 형제자매가 아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다음 간헐적 폭발장애는요.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 폭발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입니다.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이 3개월의 평균 2회 이상. 상해에 입힐 수 있는 폭발적 행동은 12개월 이내 3회. 주요 우울장애, 양극수장애, 파괴적 기분부절장애, 정신변적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제성 성격장애에서 진단될 수 없어야 되고요. 상담 방법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을 증대시키고요. 누적된 분노와 적개심을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표시시킵니다. 마지막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다음 중 3가지 이상 합니다. 체포 이유가 되는 법적 행동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맞추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성이 있습니다.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하지 않고 불안정, 공격성, 자신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모모성, 무책임성, 양식 가책 결여가 있습니다. 이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15세 이전 품행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상담이 어려운 이유는 상담 장면에서 욕구 지원이 어렵고 상담자의 직면에 적대감을 보이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병적 방화의 특징입니다. 방화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요. 그 다음 방화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에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적도 CBC를 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가 응답하거나 또는 아동 및 청소년 주 양육자가 자녀의 적응 상태 또는 문제 행동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예요. 문제 행동 척도에는 문제 행동 증후군 DSM 문제 행동 특수 척도 있고요. 적응 척도에는 사회성 학업 수행이 있습니다. 다음 단일 대상 연구는 단일 대상 또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중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반전 설계는 중재와 반복된 소거와 제거를 통해서 목표 행동과 중재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장점은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입증할 수 있고요. 단점은 반전될 수 없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고 효율적인 중재를 제거하는 것에 윤리적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BAB 설계는 기초전 자료를 수집 불가능할 때 사용하고요. 중답 기초선 설계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기초선에 순차적으로 중재를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장점은 중재를 제거하거나 반전 없이 기능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해요.
하지만 단점으로 다수 기초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 시간 소모와 경제성 문제가 있고요. 기초선 시간이 길어져도 학습자를 지루하고 피곤해하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유형이 행동관이랑 상황관이 있는데요. 행동관은 단일 대상, 동일 중재 세 가지 행동 적용하는 거고, 대상자관도 있네요. 대상자관은 동일 중재 세 명의 대상에 적용하고요. 상황관 단일 대상으로 동일 중재 세 가지 상황에 적용합니다. 다음 기존 변경 설계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존 변경 설계는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재를 적용하면서 행동 기준을 계속 변화시켜가는 설계예요. 장점은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기능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고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점진적 행동 변화를 수반함으로 빠르게 수정되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요. 새로운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 외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누리치료에 대해 보겠습니다. 누리는 치료적 기능을 하는데요. 관계 형성, 자기 노출, 치료 기능을 합니다. 추적하기에 대해서 볼게요. 추적하기, 제안하기, 책임감 돌리기, 감정 반영하기, 이거 4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추적하기는 아동에게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아동이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할 만한 것이면 아동이 알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동을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하기는 신체적 안정성을 위해, 자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비판적으로 제한하기, 수동적인 방법으로 제한하기, 논리적 결과로 제한하기,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다음 책임감 돌리기는 아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감정 반영하기는 아동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상담관계에 심화될 때 그리고 감정 표현 증가할 때 감정 어휘가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파트 9 특수화가 끝났습니다.